와서요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그랬다는 이 약이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다섯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도박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로또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단연컨대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도박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죠. 얼마 전에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 개그맨들이 도박을 하면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도박을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왜 도박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고 법으로 규제를 받게 될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영화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타짜입니다. 타짜 1이냐고요? 당연하죠. 타짜 2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은 타짜 2가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생각보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타짜 1이 관객 동원수가 한 66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19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도 그 친구 이후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순위는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 영화인데도 600만 명이 넘은 경우는 제가 드문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쌍화전처럼 배우들의 알몸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려한 액션씬이라든지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도박이라는 테마를 썼기 때문에 거의 19세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15세로 나왔다면은 1000만이 넘길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해보지 않나 합니다. 근데 또 1000만으로 넘기기에는 좀 야한 부분도 있네요. 거기 나오는 여배우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다 19금에 어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두 번째로는 아마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압도적인 그 감독님의 연출력, 이런 것도 분명히 필승의 조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감독님 성함이 최동훈 감독님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화들 중에서 이분이 찍은 게 바람난 가족,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도둑들을 찍으셨죠. 뭐 그리고 옛날에 그 박해일 씨 나오는, 맞나? 박해일 씨였나? 소년 천국에 가다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게 흥행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꽤나 작품성 있게 인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근데 타짜는 그런 감독님의 연출력도 뛰어났습니다. 분명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죠. 근데 거기다가 배우들의 연기 또한 너무나 뛰어났던 거죠. 지금은 국민 배우처럼 느껴지는 분 계시죠. 이제 뭐 전우치라든지, 이거 역시 최동훈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전우치라든지 도둑들에 나왔던 분인데 바로 김윤석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거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바로 아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윤식 그 배우님도 나와가지고 평경장이라는 약간 함경도 사람인 것 같아요. 말투는 북한 사람을 하시면서도 너무 열연을 펼치셨죠. 게다가 김혜수 씨의 연기 역시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주인공을 빼놓을 수는 없죠. 조승우 씨도 보면 볼 때마다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사실 조승우 씨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조승우 씨가 못생겼다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생긴 여배우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의 마스크 자체가 너무나 좀 매력적이고 신기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분은 생긴 게 약간 주인공이에요. 조승우 씨는요? 예를 들어서 그 데뷔작인가요? 그 춘향전이라고 써요. 춘향이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영화를 보면은 이몽룡으로 나오는데 약간 조선시대 사극과는 어울리는 마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인공 하기 잘했다, 뭐 이러한 생각은 드니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다시 한번 스토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 감독님도 훌륭했고요. 배우들은 두말할 것 없죠. 명대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유해진 씨도 있었네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예림이 그 배 까봐 그거 장짜야? 라고 하시는 분,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죠. 얼마 전에 SNL에서 패러디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배우진들은 한 번 더 훑어봤고요. 스토리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도박 때문에 인생을 망한 남자가 도박으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타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중간에 자기 스승님이 어떠한 괴한의 습격을 받아 이제 죽었고요. 그 사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복수할 대상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바로 김혜수 씨죠. 정마담이라는. 그래서 조승우 씨는 정마담의 돈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 다음 떠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떠나다가 결국에 자신의 가오로 인해서 칼에 맞게 되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겨우겨우 연명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엔딩씬 자체는 거의 이제 돈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기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가방을 걸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가방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살려고 가방을 붙잡고 매달리다 보니까 그 문이 열리게 되면서 기차가 달리는 도중이니까 막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돈이 막 튀어나오면서 창밖으로 막 돈이 막 날리는 걸 사람들이 막 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조승우 씨는 보면서 웃습니다. 참 재밌죠? 아마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정거장은 금방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혜수 씨가 나와서 고니를 아냐고요? 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마지막도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훌륭한 영화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딱히 어디를 이렇게 짚을 곳이 없어요. 눈에 띄게 특이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 허영만 감독님의 만화들은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박사였던, 실제 고니 역할이었던 도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따와서 픽션으로 좀 붙이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좀 많은 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너는 첫 장부터 장난질이냐? 라는 말도 있고, 어디서 밑장패기냐? 하면서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다 김윤성 씨 대사네. 조승우 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고 있죠.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것도 있는데, 이건 별 쓸모가 없고, 조승우 씨 대사 중에서 차갑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 꽂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개 오그라드네. 어쨌든, 그러한 대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제가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은 분명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의외였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평경장이라는 중에서는 백윤식 선생님이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고니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딴 돈의 반만 가져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딴 돈의 반만 가져가게 되면은 뒤에 후환이 없잖아요. 사실 그게 웃긴 게 타짜 자체가 영화를 보면 이게 도박판인 건지 아니면은 범죄 현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따서 이긴 다음에 무조건 다 애들을 불러서 싸움을 시켜요. 투기장이죠, 투기장. 만약에 지면은 돈 뺏기는 거야. 어쨌든 명목상으로 타짜를 주는 느낌도 들었는데 평경장이라는 분은 달랐죠. 왜냐면은 딴 다음에 일단 절반은 내놓고 가니까 그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죠. 근데 처음에는 주인공인 조승우 씨도 이해를 못하는 걸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딴 돈의 반이나 주면은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시는데요.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도박 자체가 우리가 왜 불법이 되냐면은 우리는 도박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행운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경험과 기술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박은 행운에 있어서 로또가 아니라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실제로 로또 자체도 기술이 있다고 하죠.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건덕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도박 자체를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야 됩니다. 돈을 쉽게 따려고 하는 자는 쉽게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쉽게 잃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쉽게 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고니도 처음엔 돈을 너무나 쉽게 잃었고 그걸 다시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돈을 갖지 못했겠죠. 근데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돈 역시 나중에 기술을 한번 익히게 되니까 너무나 쉽게 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도박의 늪에 빠진 거죠. 뭐 어쨌든 다시 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고니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거죠. 정마담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김혜수 씨랑 아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김은석 씨랑 두 분 다 돈을 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고니는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화투판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마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뭐 딱 들어봤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멋있다, 재밌다, 잘 봤다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를 찾고 자기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서 이거 보면서 도박을 해야지, 사실 그거 보면 정말로 썼다가 하고 싶어요. 고스톱도 치고 싶고요. 멋있잖아요. 괜히 하면서 밑장이나 한번 빼보고 싶고 타짜가 돼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결국에 섰다라는 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도 끼케야 손가락질밖에 안 해서 얻는 돈들입니다. 그죠? 순간의 운과 순간의 기술로 얻는 돈은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조차도 돈은 절대로 갖지 못하니까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사람의 어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그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짜2가 나오는데 저도 딱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배우진도 잘 모르겠고 감독님도 잘 모르겠고 시나리오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15세가 될 것 같다는 말도 있는데 15세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타짜1은 되게 재밌어요. 한 번쯤은 꼭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박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 마세요. 도박 좋아하실 거면요, 도박에 정말 열심히 투자하세요. 그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말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